MIN 뉴스입니다. 경제 기반 갖춘 부산이 제2금융허브 가능성 가장 높아. 이전 취지 퇴색하지 않는다면 투자사업부 서울 존치도 가능. 2022년 11월 29일 KBD 산업은행은 위기관리 대응 및 핵심 산업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동남권 지역을 국가성장의 양대축으로 육성하고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 아젠다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성장 지원실을 부산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동남권 지역 녹색금융, 벤처투자, 지역개발 업무 등을 중점 추진하며 부산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금융 허브로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조선해운업체의 금융지원 강화와 차세대 선박 금융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해양산업 밸류체인 종합지원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하 국정연은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한 찬반향론을 듣고 서울을 아시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와 서울특별시의 정책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혹은 문제점 개선책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관계자 인터뷰를 진행했다.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과 조윤승 KDB산업은행 노동조합 위원장에 이어 세 번째로 만난 사람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의원이다. 김 의원은 경상남도 양산시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어 동남권 개발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2022년 12월 2일 서울 영등포구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 의원이 보는 KDB산업은행 본점 이전에 관한 다양한 논란을 정리해보자. 지역 현안 해결 위해 단체장과 적극 협력. 김 의원은 1987년 경남 남해군 남해농민회 사무국장으로 정치에 발을 들여놓은 후 남해군수를 거쳐 노무현 정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까지 지냈다. 이후 경남도지사로 도약했으며 20대 국회부터 국회의원으로 활발한 의정을 펼치고 있다. 김 의원에게 정치 이력과 지역 현안 이슈에 관해 질문했다. 간단하게 정치 이력을 소개해 주실까요?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인 경력이 길기 때문에 많은 국민이 사선이나 5선은 되는 줄로 아는데 이제 재선 의원이다. 민선 1기 남해군수로 시작해 행정자치부 장관과 경남도지사를 지냈지만 2016년 경기도 김포에서 초선 그리고 경남 양산에 와서야 재선 의원이 됐다. 의정 활동을 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법안은 무엇일까요? 최근 발의한 법안 중 일명 허대만법이라고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있다. 권역별 개방형 비례 대표제가 핵심 내용이다.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은 헌법 개정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인데 포항에서 7번 도전했다가 얼마 전 안타깝게 타계한 허대만 동지 때문에 선거법이 다시 정치 이슈로 부각됐다. 우리나라 정치가 한 발 더 나아가려면 선거법 개정이 가장 절실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지금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지역구가 경남 양산시을인데 지역의 가장 큰 현안 이슈는 무엇일까요? 부산, 양산, 울산 광역전철이다.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제4차 국가철도 만계획에 반영되면서 지역 주민은 20여 년 수건사업이 해결되리라 기대가 아주 크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을 설득해왔고 사전타 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라 곧 좋은 소식이 들릴 것이라 믿는다. 지역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부울경 메가시티를 위한 핵심 사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더욱 힘을 기울이고 있다. 부산, 양산, 울산 광역 전철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요? 부산 노포에서 출발해 양산 웅상을 거쳐 울산 KTX역까지 이어지는 웅상선의 경우 사전타 당성 조사가 끝나면 내년에 예비타 당성 조사에 바로 들어가야 한다. 이 부분 역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예타가 끝나고 착공이 들어가면 정부 예산이 잘 반영되도록 국토부 기재부에 긴밀하게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부산, 양산, 울산 광역 전철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는지요? 지역 현안 사업은 집행부의 소장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다만 국비가 필요한 사업은 국회의원이 예산을 배정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양산시와 경남, 부산, 울산 단체장이 소속된 정당은 다르지만 현안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 서로 협조한다. 올해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위위원을 맡았기 때문에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두겸 울산시장과도 여러 차례 만나 예산을 협의했다. 부산금융허브는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 김 의원은
6월 KDB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본점의 소재지를 서울에서 대한민국으로 바꾸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책은행의 본점이 서울에만 한정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 체제가 공고하게 되고 있어 이를 타파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법안을 발의한 배경과 고민을 들어봤다. 2022년 6월 13일 법안을 발의해 한국은행,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IBK 중소기업은행 등의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본점의 소재지를 서울에서 대한민국으로 변경했는데요. 굳이 국책은행 본점을 서울로 법에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여건에 따라 대한민국 어디로든 이전이 가능하도록 열어둔 것이다. 지금처럼 수도권 집중이 심화된 상황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역 균형 발전에 중요한 마중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이 반드시 부산에 와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전한다면 가장 여건에 부합한 곳이 부산이 아닐까 생각한다. 만약 KDB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을 찬성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단순히 산업은행 이전이라는 개별 사안보다는 더 큰 그림을 보면 좋겠다. 부산과 울산, 경남은 부울경, 메가시티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가장 인구 규모가 크고 산업 경쟁력이 강한 곳이 바로 부울경이다.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오게 되면 그간 속빈 강정 같았던 부산의 금융중심지 기능은 크게 강화될 것이다. KDB산업은행 노조는 본사를 이전하는 것보다 지역개발금융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사는 측에서 부산 이전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개발금융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지역성장 부문을 통째로 부산으로 이전하도록 했고 부산에 있는 부문을 강화하고 있다고 들었다. 본사 이전을 막기 위한 고육책인 것 같다.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보다 경제적인 효과가 작을 수밖에 없다. 본점 이전의 직접적인 경제효과와 산업은행이 가진 상징적인 파급력을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지방으로 이전한 금융공기업인 국민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실적이 매우 저조하거나 대규모 적자를 보이고 있어 이들 기업의 자금 운용 부서만이라도 서울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이나 신용보증기금 등은 영업을 통해 흑자를 만들어내는 기관이 아니지 않은가? 영업 성적은 경제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야 할 듯하다. 지방에 있어서 실적이 낮다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 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2014년 부산 이전 이후 오히려 공사의 매출과 투자 규모는 큰 폭으로 늘었다고 한다. 영업이익도 이례적으로 높았던 2014년을 제외하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방 혁신도시의 경우에 우수학교가 없거나 생활 인프라가 불편해 가족과 함께 내려가는 직원이 적고 주말 부부로 살아 인구 이동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기업 직원이 가족과 함께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결해 줘야 할까요? 그래서 더더욱 2차 공공기관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혁신도시를 추진했을 경우에만 수도권 인구가 늘지 않았다는 분명한 사실을 성과로 기억해야 한다. 혁신도시 단위로는 한계가 있다. 더 근본적으로는 지방분권과 연계지어 생각해야 한다. 지난해 대선 경선 과정을 거치며 5급 이특 초강력권 메가시티를 주장한 이유다. 지방 권역의 생활 수준이 수도권과 근접하게 향상돼야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본다. KDB산업은행이 부산으로 본점을 이전하면 지역 균형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지요? 부산은 오랫동안 금융중심지로 논의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얼마 전 발표된 부산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은행 이전에 따른 경제효과는 산업은행 본점 건설과 운영에 따른 부울경 생산 유발 효과가 2조 4,076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1조 5,118억 원, 취업 유발 효과 36,863명이 된다. 연구 결과에 대한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단순 이전 효과만 이 정도다. 만약 연관기관이 이전해 일대가 금융업으로 조성된다면 시너지 효과는 추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질 수도 있다. KDB산업은행 등의 본점을 부산으로 옮기면 부산이 아시아의 새로운 금융업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부산은 세계적인 항만 인프라를 갖춘 도시다. 지금까지 부산국제금융센터 외에 금융중심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이 충분치 않았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금융업으로 키우려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육성책이 필요하다. KDB산업은행 등의 본점을 부산으로 옮기면 서울의 금융 기능이 취약해지지 않을지요? 서울은 금융중심지로 육성하지 않아도 이미 대한민국 경제활동 전반의 중심이다. 서울은 금융뿐 아니라 모든 부문의 중심지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만약 이런 논리로 국책은행 이전을 반대한다면 그 어느 부문 하나도 서울을 떠날 수 없을 것이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선진국의 제2도시의 금융을 발전시키는 사례가 많다. 부울경 일대가 가진 산업 경쟁력을 고려하면 부산이 또 하나의 금융 거점이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KDB산업은행과 같은 정책은행이 다양한 대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고객협력금융회사 회계법인, 법무법인, 컨설팅펌 등과 협력해야 한다. 이들 이해관계자 대부분이 서울에 소재하고 있어 부산으로 본점을 이전하면 협력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리적 여건 변화로 불편함이 생길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금융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재편될 것이다. 지난 10년간 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미진했기 때문에 큰 성과가 없었던 것이다. 여건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국제금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서울과 부산이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다. 필요에 따라 기능 분리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금융이나 투자사업부를 서울에 남기는 것도 경우의 수를 열어놓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본점 이전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 일본 등 다른 국가에서 국책은행의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한 사례가 있는지요? 단순히 국책은행 이전만이 답이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중국 광둥성의 작은 도시였던 선전이 1980년 중국 최초의 경제특구로 지정된 이후 불과 30여 년 만에 홍콩의 총생산 규모와 견줄 만한 정도로 성장했다. 산둥성의 칭다오는 해양중심대학, 연구기관, 기업이 어우러지면서 해양산업이 집적된 금융중심지를 이뤘다. 독일 함부르크 역시 해양금융을 기반으로 혁신산업의 클러스터를 구축해 금융중심지로 발돋움했다. 국책은행 이전이라는 작은 부분보다 금융중심지 구상이라는 큰 목표를 볼 필요가 있다. 대도시와 연계해야 혁신도시 성공 가능.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내년부터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1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유치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혁신도시가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심화시켰다는 주장부터 인구 증가 효과가 떨어진 문제점까지 드러났다. 김 의원도 공공기관 이전의 한계와 극복 방안에 대해 고민이 많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2차 지방 이전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공기업 2차 지방 이전은 반드시 필요하고 윤석열 정부가 역점을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현재는 각 기관의 반대나 지역 간 이해관계, 과열 경쟁 때문에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구상조차 꺼내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라는 말이 적합하다. 그러나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다. 공기업의 지방 이전의 효과와 한계점은 무엇일까요? 공공기관 이전은 2005년 계획이 수립됐고 이를 통해 수도권에 있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공공기관 153개가 최종적으로 선정돼 5만여 명에 달하는 인원이 혁신도시와 지방으로 이동했다.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로 인구와 고용 부문에서 단기적 효과가 나타났지만 장기적으로 지속되지는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공기업의 지방 이전의 한계점을 극복할 방안은 무엇일까요? 향후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대도시의 기반 시설과 인적 자원을 활용할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가족 동반, 이주율 등을 확대 증가시키기 위해서 정주 여건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기업 단위 혹은 도시 단위가 아니라 더 큰 단위의 권역 형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결론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던 부울경 통합이 무산되는 분위기인데요.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부울경 특별연합 탈퇴를 선언하면서 울산과 부산도 이탈 대열에 동참했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논의하고 결정 지은 것을 단체장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데 대해 무척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경남은 협약 파기 이유로 부산으로 집중, 서부 경남의 소외 등을 이유로 내세운다. 대신에 경남과 부산은 경제동맹 혹은 행정통합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경제동맹은 사실상 실체가 없는 것이고 행정통합은 실현이 요원하다. 부울경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는지요? 지난 20여 년간 부울경은 인구와 산업에 있어 지속적으로 축소돼 왔다. 부울경을 통합해 하나의 메가시티로 수도권에 필적할 정도의 경제권을 형성하겠다는 구상도 물거품이 된 것이다. 부산의 금융중심지 구상도 결국 부울경 메가시티의 맥락에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업은행 이전도 결코 개별 공공기관 이전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에 한마디 조언한다면요? 이번 윤석열 정부 5년 시간이 균형 발전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본다. 이미 수도권 집중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경제 규모에 비해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을 매우 비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나의 거점밖에 없는 나라라는 것이 아쉽다. 다른 국가는 메가시티를 앞다퉈 육성하고 있고 경제도 국가 단위에서 거점 단위로 변화시키고 있다. 우리도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금융산업과 지역 균형 발전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대해 아낌없는 조언을 해준 김 의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국정연은 심층 기획을 통해 서울을 아시아 금융허브로라는 주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독자 및 관계자 여러분의 진심 어린 조언과 제언을 기다린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